제품 설명을 굉장히 다 이제 그 사장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선생님도 그렇고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품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미네랄 라인하고 그 다음에 신제품하고 앞으로 나올 제품 이렇게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근데 여기 오셨으니까 귀한 시간 또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오셨으니까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출시한 제품의 특징이 뭔지는 하나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킨케어 제품이나 생활용품 제품들 전부 다 알러젠 프리 향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생활용품이나 스킨케어나 이런 것들이 향을 통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피부 자극이라든지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러젠 프리 향을 썼어요. 알러젠을 일으키지 않는 향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세제 같은 거 쓰게 되면 거기에 레몬 추출향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전성분 뒤에 딱 보면은 뭐 리날룰, 레몬, 레날룰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레몬향을 내서 이제 원래 제품이 갖고 있는 그런 화학 성분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향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장기간 노출될 때 세제도 마찬가지고 식기류에 남아있는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 향이라든지 화장품의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극이 돼서 피부 염증도 일으키고 또 이런 면역 반응들,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알러젠 프리향을 써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알러젠 프리향이 사실은 이렇게 사용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해서 알러젠 프리향이지만 천연향에 가깝게 만든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다른 회사들 제품하고 차별화된 다단계 제품 중에서 특히 뭐 리테일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알러젠 프리향이 거의 없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네랄 라인은 앞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안일용 상무가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원료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특이하냐? 국내에도 화장품 제조 시설도 있고 화장품 원료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굳이 이스라엘에서 이 제품을 가져와야만 한 이유가 뭘까? 이 제품을 왜 그렇게 사장님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또 정민 사장님도 이것 때문에 업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라인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앞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서 그 사해 지역에서 나온 원료들 갖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조 회사를 직접 가지고 제조시설,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63빌딩이에요. 63빌딩의 높이가 249m. 그 다음에 이게 송도에 있는 포스코 타워거든요. 305m. 그 다음에 조인호 사장님 여기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부산 시그니엘 여기가 이제 411m예요. 이거보다 사실 더 높은 게 있어요. 서울 시그니엘이 555m라고 그래요. 101층이고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시그니엘까지 보여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있는 위치가 여기가 한 지상으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지상으로부터 한 40m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층이기 때문에. 자, 사해의 위치는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은 메디터리안 씨가 지중해거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지금 잘려 있는데 홍해가 있어요. 레드시가 있어요. 이 지중해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대서양 태평양 이쪽 바다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짠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더라도 바다 냄새에 쩐내가 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수질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이제 우측으로는 저게 왜 마이클 조단이 저기 있지 하는데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고 가자지구, 왜 팔레스타인 그 자치구가 있는 가자지구, 저 중간에 데드시라고 저기 있어요. 저게 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호수입니다.
호수고 5,000년 정도 저기서 이렇게 메디터리언 씨, 지중해와 홍해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고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발이 되고 농축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요거를 단면으로 한번 볼게요. 단면으로 보면 이쪽에 파란 부분 보이시죠? 저게 메디터리언 씨,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텔아비브가 해수면으로부터 30m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 가면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에 가면 해안가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이거 저기 뭐야, 어떻게 파도라도 치면은 빌딩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빌딩의 높이하고 해수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메디터리언 씨하고 텔아비브하고 해수면이 거의 같죠. 30m 정도 위에 있고 이스라엘이 산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 700m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산악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드씨 사해는 해수면으로부터 430m 아래에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수면으로부터 한 40m 정도 위에 있죠. 그러면 해수면이 저 지역의 사해에서는 해수면이 지금 이 위치에서부터도 거의 한 400m 정도 위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닷가 저기가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사해가 저렇게 그 시그니엘 호텔 정도 높이 되는 저 1층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지중해라든지 홍해가 넘어오면 저긴 흔적도 없이 덮여버리겠죠. 저게 5,000년간 저렇게 농축이 됐어요. 증발이 됐어요. 5,000년간 증발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사해 미네랄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성분들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유성지역이 온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온천도 하고 물 좋다는 데 가서 온천을 하는데 여기는 이 지역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류마티스트 관절염,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백반증 이런 불치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해에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료보험 혜택이 돼요. 사해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거기서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치료사가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백반증 있으신 분들이 물에 들어갔다 호루라기 불면 다시 나오십니다. 요게 물에 들어갔다 그 온천욕 하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치료가 돼요. 왜 치료가 되냐? 사해에 있는 그 각종 미네랄들이 킬레이팅 미네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흡수가 빠르게끔 5,000년 동안 농축이 되어 있어요. 저 바다 안에서 천연의 그런 스파가 된 거예요.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체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메타볼리즘이라고 신진대사 활동을 하는데 미네랄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도 갈아야 되고 와이퍼액도 갈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 오일 안 갈았다고 당장 문제 안 생기죠. 근데 안 갈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차가 멈추고 엔진이 타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네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몸에서 각종 우리가 철의 생성을 돕기도 하고요. 혈액의 흐름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을 유지시키는데도 미네랄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미네랄은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미네랄, 메이저 미네랄 해서 대량 원소 미네랄,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해가지고 소량 원소 미네랄, 미량 원소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에 일반 바다에 없는 저런 트레이스 미네랄, 미량 원소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해에 접하면 평소에 내가 좀 불편했던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 부족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만성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돼요. 그것 때문에 사해 소금을 사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네랄이 부족한지 사실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게 부족한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해 소금을 접해서 이런 미네랄들이 피부를 침투해서 충족됨에 따라서 평소에 그런 불편했던 증상들이 개선이 되고 호전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해 소금을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라든지 사해 미네랄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미네랄하고 다르다라는 거는 오늘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꼭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좀 아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이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나 바빠 나는 내 갈 길 가야 돼. 근데 저 바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LSP 에이전시가 이런 LSP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변에서는 또 반대하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제품의 우수성, 사회 미네랄의 우수성, 그 다음에 LSP의 시스템의 독보적인 이런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자신 있게 사업을 영위하고 우리가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꼭 이제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꼭 설득해서 이런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 네가 지금 이런 상태야. 들으려고 왜 안 하니? 나는 너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라는 것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성분들을 위한 거예요.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사실은 체험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거를 제가 남성분들한테 많이 선물을 하고 권유를 해드렸는데 남성분들이 조금 당황하세요. 뭐냐면 여기 다 씻었는데 이렇게 기름이 나서 있지? 왜 이렇게 미끄덩거리지? 그래서 비누로 다시 씻고 나오세요. 황당하게. 뽀득뽀득한 게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들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으시죠. 그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고 땡기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바디로션이라든지 바디버터 같은 거 바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에센셜 오일이 피부 보습막을 형성을 해줘서 피부의 어떤 건강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품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일단 사용하시면 끊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거품이 나고 뽀득뽀득한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사용하셨을 때 좀 불편하지만 계속 사용하시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 진짜 젊어지는 느낌이 난다라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고 단순히 일반적인 소금 그런 각질 제거제가 아니라 저 안에 들어있는 저게 사회소금인가 사회소금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같이 흡수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남성분들도 같이 쓰실 수 있고 남성분들이 좀 애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게 100% 사회소금이에요. 100% 사회소금. 첨가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존제라든지 합성향이라든지 보통 입욕제들도 합성향, 보존제 다 들어가거든요. 전혀 안 들어갔어요. 100% 사회소금. 저거를 이제 욕조에 받고 한 10kg, 20kg 넣으면은 물에 뜰까요? 잘 모르겠어요. 실험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해보고 싶죠. 실험해보고 싶은데 아마 계란 정도는 뜨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는 이제 조욕하시거나 목욕하실 때 이렇게 스쿱으로 퍼서 농도를 맞춰서 원하시는 정도의 그런 이렇게 목욕 상태를 하신 다음에 반신욕이라든지 조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확실히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시는 걸 느낄 수 있고 주무시고 나셔서 그 다음날 아침이 좀 개운하세요. 반신욕을 하시면. 반신욕도 좋지만 사회소금이 갖고 있는 각종 미네랄 같은 것들이 또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머드속 같은 경우는 사해 머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해 머드도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사해 지역이 산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산도 있고 막 이렇게 계곡도 있는데 파보면 다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파면 다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이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싱크홀도 많이 생겨요. 그게 다 소금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싱크홀도 있고 그래서 관광 지역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군사 지역, 요르단하고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래요. 굉장히 신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워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면 화성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동식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해예요. 데드시. 죽어있는 바다거든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서 거기에 누워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고요하게 화성에서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집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디버터 폴리시하고 바디버터인데요. 저거는 이제 시어버터라고 하는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고급 원료인데, 시어버터라는 것들은 많이 사용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소금이 들어가 있고, 시어버터가 보통 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든 화장품들 시어버터가 거의 5%? 많이 들어가면 5%? 10%? 15%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면, 시어버터가 들어가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을 감추기 위해서 마스킹한다고 했는데, 향을 마스킹하기 위해서 합성 향을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그걸 그 쿰쿰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오일 약간 좀 디네이처, 오일이 상한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시어버터 고유의 향이.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제품은 향료 거의 쓰지 않고 만들었고요. 대신 그럼 어떻게 한 거냐, 고압 균질기라고 해가지고 저게 발림성이나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바디버터를 재가공, 후가공을 했어요. 엔자임 처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랐을 때 다른 바디버터나 크림에 비해서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뽀송뽀송하고 끈적거리지 않고. 그래서 남성분들 쓰셨을 때도 보통 몸에 뭐 바르는 거 싫어하시는 게, 운동 가셨다가도 몸에 뭐 바르시면은 여기 막 끈적끈적 달라붙고 그다음 번들거리고 해서 몸에 잘 안 바르세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발랐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남아있는 게 없어. 언제 발랐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게끔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저분자의 제품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확실히 빨리 흡수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국내 기술력으로는 조금 만들기가 어렵고, 또 사해 원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해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온 직수입 제품입니다. 저희가 독점적으로 LS 피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셔서 이 제품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시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칫솔은 앞서서 뭐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핸드폰 다 못 쓰시고 계시는데, 핸드폰에서 다중미세모라고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구글도 좋고 뭐 원하시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다중미세모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검색 결과가 재미있게도 전부 이중미세모입니다. 한 10페이지까지 다 넘어가도 내용이 이중미세모, 이중미세모, 이중미세모. 그 얘기는 뭐다? 다중미세모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 제품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면 왠지 이제 대기업에서 막 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회사가 저희 회사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제네레이션을 거쳐가면서 원래 날 하나짜리에서 2개, 뭐 지금 이제 이런 습식 면도기 같은 경우도 6중 면도날, 7중 면도날까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칫솔도 처음에 시작은 단모였습니다. 단모가 뭐냐면 모의 길이가 똑같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이중 미세모예요. 근데 이중 미세모가 장모하고 단모, 그러니까 모의 길이가 2개인 칫솔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의 도레이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에요. 30년 동안 일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칫솔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30년 만에 3세대 제품을 만들게 됐고, 이게 다중미세모입니다. 다중미세모는 말 그대로, 이중미세모는 장모와 단모 두 가지 길이로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한다면, 다중미세모는 3개, 4개 이상 모의 길이가 다른 제품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치아가 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아의 구조상 치아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끈해 보이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기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뼈가 태화한 거거든요. 치아라는 게.
근데 그 미세한 기공들에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당, 그 글루코즈 같은 것들이 끼게 되면 거기에 플라그가 달라붙어서 충치도 발생하고 치석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공들에 있는 그런 당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이중 미세모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중 미세모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중 미세모가 덜 벌어지는 이유는 치아의 구조, 에나멜층에 착 달라붙어서 플라그를 제거하기 좋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술 정체를 깨고 LS피플이 최초로 세계 최초 다중미세모 칫솔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칫솔모로 치아 표면에 그런 플라그들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저희가 이 디자인 특허도 갖고 있어요. 이 몰드를 저희가 직접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쓰던 몰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금형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유무형 자산이에요. 저희 디자인 자산, 그 다음에 금형은 저희 유형 자산. 그래서 저 디자인을 하는데도 거의 칫솔이 작년 5월에 나왔어요. 4월 5월에 나왔는데 치약이 지금 올 3월에 나왔다는 거 거의 1년 이상 개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같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칫솔 모, 사이즈, 핸들, 손잡이 사이즈, 손목이라든지 이런 데 힘이 가지 않고 저게 이렇게 꺾여 있는 칫솔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칫솔 모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칫솔들도 있죠. 오히려 그게 더 잇몸에 자극이 돼서 잇몸이 내려앉는, 진지바가 내려앉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칫솔에 힘이 가도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칫솔이 어디서 보관이 되죠? 칫솔 자체가 화장실에서 보관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균 번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좋고 이런 다중 미세모라고 세계 최초의 칫솔을 만들었는데 얘를 보관하는 장소가 화장실이에요. 세균의 천국.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보관하더라도 모에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에 은나노 기술 공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은나노를 넣는데 세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양대 공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은나노 소재를 가지고 99.9%, 99.99%입니다. 99.99%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했고요. 저 밑에 빨간 배지 부분에 보면 샬렛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미생물 세균을 배양을 해서 은나노 소재를 넣고 항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양대 공과대학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멸균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뿌리 부분에는 사실 모는 그렇다 치고 치약 찌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것들이 모에 껴있는 거 볼 때 좀 불편하시고 불쾌하셨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물들이 칫솔 뿌리 부분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세균이 또 번식하겠죠. 얼마나 세균이 좋아하겠습니까? 음식물 찌꺼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자 유기 성분을 모랑 같이 식립을 했어요. 그래서 칫솔 중에 칫솔이 4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반투명이에요. 일부러 반투명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모 뿌리 부분에 식립된 방자유기 원료를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시계 뚜르디용이라고 해가지고 뒷면 뒤집어 보면은 시계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들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칫솔은 칫솔 뿌리 부분에 방자유기 성분이 같이 식립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라고 반투명 소재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면은 금속 소재가 반짝반짝 거리실 거예요. 그게 방자유기 원료입니다. 예로부터 방자유기는 항균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물질이고, 그래서 병원 손잡이, 이태리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손잡이를 그걸 방자유기로 만들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으로 보증된 옛날에는 그래서 방자가 어떤 항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최초 다중 미세모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 방자유기 원료를 사용해서 모 뿌리 부분에 식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 같은 경우도 은나노 소재를
넣어서 99.99% 항균이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항균 실험은 한양대 공과대학에서 임상 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저 4가지 컬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안 어울릴까 하실 수도 있는데, 녹색이 아까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민샤 매종, 그래서 생활용품 머정? 네. 민샤 매종이라고 다 불어예요. 사실은 프랑스어로 만들었는데 동남아 브랜드가 돼버렸네요. 민샤 매종 녹색이고, 민샤 상대가 사대? 그렇죠. 민샤 상대가 오렌지 컬러, 식욕을 자극하는 오렌지 컬러.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의미하고, 민샤 보떼가 레드예요. 그래서 아름다움, 정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화장품 브랜드, 뷰티 브랜드이기 때문에 뷰티의 불어가 이제 보떼거든요. 그래서 우리 린시아를 상징하는 컬러들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반투명 소재로 해서 안에 구조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고, 구매하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해시태그 달아서 올리시면 거의 제가 봤을 때 100%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도 네이프릴 칫솔, 네이프릴 치약 이렇게 세트로 드릴 거니까 많이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제품 소개 전에 일단 건강 상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속이 자주 쓰리다. 속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늘 속이 더부룩하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프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프다. 잦은 소화불량 증상으로 잘 체한다. 약을 복용할 때 위장 장애가 잘 온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배변 습관이 좋지 않다. 2개 이상 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 이건 일부 증상이고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무증상이에요. 내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 점막 조직을 떼서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이제 뭐 호흡기를 통해서 그 호흡된 걸로 효소, 소화 효소, 그런 위에서 올라오는 그 기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가 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부터 강산까지, 알칼리성까지 중성이 7.0, 뭐 6.8에서 7.2까지 거의 중성으로 보는데, 약산성, 약 알칼리성 이런데 강산이 그러면 숫자가 낮아질수록 강산이잖아요. 위의 산도가 1.5예요. 거의 1에 가까워요. 굉장히 강산이에요. 근데 이 강산에서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위에 산도가 높은 거예요.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다 무너뜨리고 세균이 침투 못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그렇게 산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어떻게 그럼 위에서 살아남을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내는 물질 중에 유레아즈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위산을 요소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주변을 중성으로 만들어요. 6.8에서 7.0. 그래서 이제 호흡기로 그걸 검사를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또는 위점막을 검사를 하든지. 근데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사실은 위염, 위궤양, 위암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건강, 그리고 또 사장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소화기 논문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뭐가 있냐면 4,800명 국민 중에서 5분 중에 1분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예요. 5분 중에 1분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5분 중 1분은.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무증상. 그러면 소화기 내과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증상이 없을 뿐이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분이 5분 중에 1분이라는 얘기고 거의 대부분 다 아주 미약한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앓고 계십니다. 현대인이라면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게 2018년도 암 통계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2년 전 거를 최신 자료로 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낸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고 위암이 발생률 1위입니다. 5년 연속 위암이 발생률이 가장 높아요. 치료율도 높지만 어쨌건 위암에 걸리면 치료되니까 위암 걸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라냅니다. 그거를 그 암 조직만 있는 걸 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이 된지 모르고 그 깊이가 암 조직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위암이면 그냥 그 앞뒤로 그냥 다 잘라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잘라내고 그래서 위를 완전히 절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올려서 소장을 식도랑 연결시켜서 위처럼 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위암 수술을 받으면 음식물을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왜? 위에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물리적으로 부시고 소화효소 내고 산성 상황을 만들어서 위 세포벽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위암이 치료율이 높다고 해서 위암 나 걸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발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위암의 원인이 첫 번째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에요. 이만큼 위암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다 라는 논문이 다수가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죽이려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그 항생제를 먹으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도 죽이겠지만 몸에 있는 유익한 균도 다 사멸합니다. 그래서 사실 항생제를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가급적이면 항생제를 먹지 말자 하는 이유가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다 죽입니다. 두 번째,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물질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2가지 기전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유레아즈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위산을 유산하고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중성을 만든다 그랬죠. 자기 주변을. 그렇게 해서 모든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중성 환경에서 번식하거든요. 가장 좋아해요. 중성을. 근데 얘는 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주변을 순식간에 만들어요. 그런 역할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베타카리오필렌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잖아요. 얘도 결국은 죽고 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죽고 번식을 할 때 얘가 다시 번식을 할 때 유전자 정보에 어떻게 남기냐면 요산을 분해하는 능력을 퇴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성을 퇴화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빠르게 산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운동 성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유전자 정보를. 그래서 번식할 때 점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자기 주변을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자기 세포 복제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 닥터 헬리파 하나 먹었다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재균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교란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운동 성능이라든지 요산을 분해하는 능력, 위산을 분해하는 능력들을 점점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 꾸준히 드셔야 그런 효과가 있다. 항생제를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균자랑 같이 국도 떠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잔도 돌리고 이러면 다시 가는 거예요. 재발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찌개 있는데 따로 덜어서 드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정없이 같이 먹어야 돼요. 가끔 숟가락도 같이 막 이렇게 드시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균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위생관념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서버라고 해서 샐러드도 다 자기 접시에 덜어 먹잖아요. 우리는 반찬도 다 나눠 먹고 국도 나눠 먹고 밥도 비벼서 그 대접에서 같이 나눠 먹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천지입니다. 자,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이 이런 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주고 줄여주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가 됐습니다. 베타카리오필렌을 식품으로 활용해가지고 제품에 넣은 거는 LSP-풀이 이것도 최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제품이고 다른 데서는 이 제품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논문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분당 소화기 내과에서 실험한 거고 저용량으로, 그러니까 닥터일리파보다도 저용량으로 실험한 논문이에요. 지금 고함량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기초 임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용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토,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논문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닥터일리파는 소화흡수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영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리오필렌이라고 하는 정향이라고 하는 그 식품 그 향신료거든요. 향신료에서 베타카리오필렌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향신료로는 많이 수입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피기 전에 말려서 했을 때 그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향이라는 거는 음식에 넣는 향신료인데 여기서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거를 추출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닥터일리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소화기내과 팀에서 임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좋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맞춘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 염증이 있거나 위 궤양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특허물질인 베타카리오필렌이 함유된 특수용도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영양식하고 위 건강을 위한 소화흡수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소화기내과 팀에서 임상을 마친 제품이고 LSP-풀 독점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제품도 또 설명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